안녕하세요. 부지런습니다. 자, 컨스트럭션 툴 바에 있는 요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멘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트랙터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프로트랙터는 이제 각도를 재는 각도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있는 디멘전은 이제 치수를 입력하는 기능인데, 요 치수는 윈도우에 모델 인포, 예, 여기 있는 항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죠. 자, 시인할 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제 컴포넌트, 그죠? 만들 때 설명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오면 살펴볼 거고, 여기에 보면 요 디멘전 항목이 요 모델 인포에 이렇게 디멘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디멘전이랑 그 밑에 있는 유닛, 단위 설정하는 건데요. 요 단위랑 요 텍스트랑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항목이 여기에 있는 이 디멘전하고 이 텍스트하고 서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조금 이렇게 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디멘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치수를 입력하는 건데 자, 화면에 자, 2021, 2021이라고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렸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게 얼마인지 이제 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디멘전을 해서 자, 내가 재고 싶은 첫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축에 걸려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불편한데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치수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해요. 치수 입력하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2021짜리 서클을 하나 그렸다. 서클을 하나 그렸다라고 하면 디멘전을 눌러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죠? 바깥에 있는 서클 1을 누르면 디아메타 그죠? 그러니까 지름이 4042 그죠? 반지름이 2021로 그렸으니까 지름은 정확히 2배가 되겠죠? 또는 뭐 아크를 내가 그렸다라고 하면 디멘전으로 해서 아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레디어스 반지름이 1483인 홀을 그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치수 자체는 별게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멘전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딨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모델 인포에 디멘전이라는 항목입니다. 자, 보시면 디멘전이라는 항목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텍스트라고 해서 폰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치수, 예, 그 글씨 숫자를 나타내는 폰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폰트 들어가 보면 깔려있는 폰트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폰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바꿨는데 화면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Select All Dimension.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치수를 선택을 일단 하는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죠? 치수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요 바뀐 내용이 이제서야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됐습니까? 폰트 바뀌었죠? 네, 폰트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폰트를 뭐 도둠체 이런 걸 했다고 칠게요. 자, 도둠체를 했으면 자,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얘만 바뀌는 거예요. 자, 누르면 얘만 바뀌죠? 다른 애들 안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고 누르면 되겠죠? 자, 그 귀찮으니까 화면에 한 방에 이 글씨를 다르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한 방에 셀렉트 올 디멘전 한 다음에 업데이트 셀렉트 디멘전 하면 선택된 치수들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도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요. 빨간색 시선을 하고 싶다. 안 바뀌는 거죠, 아직은. 자, 셀렉트 올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 지금은 선택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벌겋게 바뀌었습니다. 이상하죠? 네, 까만색으로 돌려놓고 셀렉트 올에서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바꾸는 내용이 바로 요 셀렉트하고 업데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는 요 글씨 폰트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리더라인, 예, 지시선이라고 해서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라고 이제 캐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점에서 점까지 나타내는 요 선들, 가이드라인, 리더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선 이렇게 이제 굳이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자,
요 양쪽 끝에 엔드 포인트가 뭘로 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뭐뭐 있냐면 슬래시. 자,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자, 업데이트를 하면 양쪽 끝점에 그죠?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탁탁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21이다. 요건 도트예요. 도트 점 슬래시 도트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옆에다 하나 복사해 놓고 자, 텍스트로 뽑아서 이렇게 뽑아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클로스드 에로우. 클로스드 에로우면 이제 닫힌 화살표? 예, 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속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구나. 그 다음에 얘는 오픈 에로우, 그러면 속 비어있는, 이렇게, 요런 화살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요거 많이 써요. 예, 캐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요 도트로 많이 놓고 쓴다. 그렇게 하시면. 이건 거의 쓸 경우 아마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리드라인. 그 다음에, 여기 폰트에 요거 하나 가지 빠뜨렸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스케치업은 캐드랑 달라서 이 치수가, 자, 보세요. 제가 줌인 줌아웃 하면 글씨가 작아지죠? 2021이라는 글씨가 상대적으로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제가 줌인 줌아웃은 객체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치수가 이렇게 막 객체를 넘어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치수선의 이 숫자가 그죠?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객체들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지나치게 작죠? 이건 지나치게 크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요거예요. 자, 사이즈가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얘는 고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 그죠? 높이, 요 글씨의 높이 값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50으로 제가 고정을 했어요.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바꿨으니까 얘만 요쪽 아래에 있는 요 두 개만 도트로 하고 바꾼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치수가 폰트에 하이트로 5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200 정도, 200 너무 클 것 같은데 150으로 키워놓고 다시 업데이트를 보겠습니다. 얘랑 업데이트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줌인 줌아웃을 할 테니까 얘랑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자, 쭉 줌아웃을 해도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치수선이랑 글씨가 안 바뀌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커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줌인 줌아웃을 하거나 말거나 그죠? 하거나 말거나 고정적인 크기로 화면상에 박아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스케치업 치수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2D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서 도면 최종 나가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도면이처럼 나가는 때도 있지만 그죠? 자, 그런데도 줌인 줌아웃 하는 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밉게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 이 기능을 건드려서 이 치수를 건드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이 폰트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맞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디멘전 그 다음에 얼라인 투 스크린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얼라인 투 스크린을 해놓고 화면에 있는 거 모두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라인 투 스크린 그러면 치수가 그죠? 이 치수 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 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줌인 줌아웃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제가 이렇게 오비스로 돌리면 치수를 보세요. 치수가 화면에 따라서 늘 평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놓으면 치수선에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들어가죠?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라인 투 스크린 기능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KS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도 KS 규격이 다 있습니다. 도면은 치수선 위에, 그리고 왼쪽에, 그리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다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lign to Dimension Line이라서 치수선, 이게 치수선이죠. 여기 보시면 센터, 어버브, 아웃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치수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버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All에 업데이트. 네, 요게 실제로 캐드 화면을 돌려도 그죠? 화면을 돌려도 치수선 왼쪽, 치수선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치수선 위로 올라가죠? 내가 화면을 돌리면 치수선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KS 규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도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디멘전에 Align to Dimension Line 어버브로 해놓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치수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엑스퍼트 디멘전 세팅은 이제 뭐 고급 설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거의 쓸 일은 없는데 뭐 있나 한번 봅시다. 또 눌러보죠. 뭐. 자, 보시면 Show Radius Dimension Prefix라 그래서 그 반지름이란 지름 단위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디아메타, 그 다음에 Radius. 요거 끄면 사라져요. 얘는 업데이트 안 해도 그냥 바로 사라지죠. 왔다 사라졌다, 왔다 사라졌다. 요거 두 개요. 그거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hide when too small. 이게 너무 작았을 때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 중앙수를 빼볼게요. 쭉 빼면 슬라이드를 조정해 볼까요? 네, 사라졌지 않아? 또 조금 가면 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 들어가면 보이고 주마 빼면 안 보이고 들어가면 보이고 빼면 안 보이고 쓰는 건데 이렇게 쓸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하이드 옵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셔튼도 뭐 너무 작아지면 뭐 안 보이는 거 이런 건데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잘 안 쓰니까 이런 그렇다. 요 정도는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디아메타랑 레디우스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걸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highlight non associated dimension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제가 2021로 이제 사각형을 그렸는데 자 얘를 요 선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각형의 길이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따라서 네 그죠? 아래 치수가 자동으로 만약에 4000 엔터를 치면 네, 4000만큼 늘린 거니까 2021에서 4000이 늘어났으니까 6021로 이 치수선 자체도 자동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찍을 때 닿았던 점이 크기가 변경이 되면 얘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은 자, 요 치수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요 치수를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2021이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으로 제가 바꿨다 이겁니다. 엔터를 치면 2000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보시면 그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요거는 숫자가 이거랑 연동되지 않고 내가 사용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꾼 치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얘를 똑같이 한번 4000 옮겨볼까요? 4000 엔터 쳐도 변하지 않죠? 네. 아래쪽에 있는 얘는 치수가 연동이 돼서 변하고 있는 반면에 얘는 치수를 변경을 해도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지정해놨던 그죠? 2000으로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지우고 다시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수를 다시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바꾸면 2000 이렇게 깔끔하게 바꿀 수는 있으나 그 외에 같은 연동은 안 된다. 그죠? 연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능은 다 똑같은데 다시 얘를 다시 이쪽으로 4000을 줄이더라도 얘를 다시 4000을 줄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는데 얘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옵션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요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인포의 디멘전이랑 요 내용이랑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는 요거랑인데 텍스트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유닛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자, 단위 유닛 포맷은 자, 데시멀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다 쓰실 필요 없고 데시멀 10진법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랭스, 길이 밀리미터죠. 자, 인치, 피트, 야드 이런 거 썼다가 이제 골머리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밀리미터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0.000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볼 거 없죠? 뭐 기계나 이런 데서는 뭐 0.1mm도 이렇게 쓰겠지만 보통 건축 단위만 해도 밀리미터 단위 같으면 거의 뭐 0. 뭐 소수점 이하는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 그죠? 제곱밀리미터로 하면 골치 아프겠죠? 제곱미터로 바꿔서 해배니까 제곱미터 쓰시고 면적 같은 경우는 뭐 0. 몇 그러니까 1.5평, 1.5 제곱미터, 10.4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 그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 세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0.3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enable length snapping은 이제 그 라인을 그릴 때 얼마만큼 그 스냅을 잡아줄 거냐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라인 자체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 눌렀더니 자 치수가 나오죠. 2021mm. 자 끄면 치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 뒤에 설정되어 있는 밀리미터가 자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죠. 자 보통 이게 또 KS 규격이 있는데
이 유닛은 생략하는 게 KS 규격입니다. 그래서 써놓으면 무조건 밀이에요. 예, 별도의 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도면에 숫자가 써져 있으면 미리로 읽는 게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킬 필요가 없습니다. 끄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앵글 유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앵글 유닛도 각도를 잴 때 스냅핑 15도만큼 각도를 딱딱딱 재겠다. 자, 요거는 프로트랙터 각도기 툴 할 때 요거 기능을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컨스트럭션 툴에 있는 디멘전 도구, 그리고 이 디멘전 도구를 연동시키기 위한 모델 인포, 윈도우의 모델 인포의 디멘전 안에 있는 항목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항목들의 영향을 받는 유닛 단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템플릿 만들 때 어떤 템플릿을 골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길이는 밀리미터, 면적은 제곱미터, 볼륨은 세제곱미터, 단위 포맷은 데시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템플릿을 저장을 해놓고 쓰실 때 이 단위도 확인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할 때마다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멘전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